안녕하세요. 다양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건축사전의 도슨트 김여애입니다. 이번 주 전시 주제는 아르누보 아르데코 건축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건축 양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누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건축 양식입니다. 아르누보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되는 획일적인 상품에 대한 반발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등장했죠. 이러한 아르누보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곡선미입니다. 기계와 대량 생산의 차가운 이미지에 반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인 선과 장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아르누보 건축 양식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아르누보는 건물 외관과 내부 모두에서 식물의 줄기나 덩굴, 파도와 같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유려한 곡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죠. 이러한 곡선은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아르누보는 다양한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꽃잎의 섬세한 곡선, 곤충의 날개와 같은 자연의 형태는 동화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렇게 자연의 생명체처럼 보이도록 다양한 생물학적 형태를 건축에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아르누보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이 바로 카사바티오입니다. 카사바티오의 외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붕은 용의 비늘을, 발코니는 해골을 연상시켜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푸른색과 초록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띄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건물 내부 역시 아르누보의 특징을 반영한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소라 껍데기 모양의 나선형 계단과 물결 치는 듯한 천장이 그 예시인데요. 기능적 목적뿐만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카사바티오에는 용과 싸우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전설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붕과 발코니의 설계는 사람들의 뼈와 용의 비늘과 같은 전설 속 장면들을 상징해요. 이를 통해 가우디는 건축물에 이야기와 감동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아르데코 건축 양식입니다. 아르데코는 1925년 파리 장식미술박람회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기계, 자동차 등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르데코 건축은 직선과 기하학, 대칭을 중시하는데요. 단순하고 뚜렷한 선을 통해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사각형, 원, 삼각형 등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질서와 정확성을 강조했죠. 피라미드, 파라오 문양 같은 패턴은 이집트나 아프리카 예술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고전과 현대가 뒤섞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건물 외벽에는 대리석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신소재를 적극 사용했고 내부에는 광택 있는 마감재와 금속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아르데코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쭉 뻗는 구조와 계단식 마감이 직선과 수직의 강조를 잘 보여줍니다. 외벽은 비교적 단순하고 깔끔하지만 곳곳에 규칙적인 창문 배열, 금속성 마감 등 아르데코의 상징 요소가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완공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어졌죠. 이후 약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경제 호황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또한 영화 킹콩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아르누보는 자연과의 조화를, 아르데코는 현대적 감각을 추구하며 각 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누보 아르데코 건축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어떠셨나요?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늘 알아본 건축물을 통해 아르누보 아르데코 건축의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며 다음 주는 모더니즘 건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김여애였습니다.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해킹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밀 문서를 토대로 암호해독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기밀 문서? 이 문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야. 사실 경제학상은 노벨의 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 하지만 노벨재단의 관리하에 다른 노벨상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여돼. 이 상은 단순히 학문적인 업적을 넘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경제학자들을 기리는 의미도 담고 있지. 하지만 이 명단에는 수상 연도만 남아있고 수상자 이름은 지워져 있어. 1974년 해당 연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은 프리드리 하이에크와 군나르 미르달로 추려지겠군. 이제 인물들을 파악해볼까? 프리드리 하이에크,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야.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장교로 근무했던 하이에크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빈곤과 노동 같은 문제를 사회주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빈 대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서 루트비리 폰 미제스를 만나게 돼. 하이에크는 미제스의 저서인 사회주의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 사회주의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돼. 이후 그의 연구는 시장의 자유와 자발적 질서 개념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군나르 미르달, 189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사회민주주의 경제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종,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을 했어.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제학과 사회학을 통합한 연구를 펼쳤지. 본부, 인물파악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아 암호를 해독하겠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연구에 대해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어.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암호를 풀 수 있을 거야.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어. 토지, 자본과 같은 주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 또한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지식의 문제에서 찾아냈어. 정부가 특정 상품을 생산할 때에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해. 하지만 정보는 어느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분산되어 존재하지. 그는 이러한 지식의 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따라서 분산된 지식을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을 거라고 봤지. 그래서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자율성을 옹호했고 개인의 선택과 정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봤지. 그의 이런 생각은 훗날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 이렇게 시민들에게 각자가 가진 지식을 이용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반사회주의 논리지.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 하지만 암호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미르달은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어. 그는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를 심각하게 어겼고 이를 단순히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보았지.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누적적 인과관계야.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며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주장했지. 1968년에 출간된 그의 책에서는 남아시아 국가들을 예로 들며 빈곤이 돈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구조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어. 그는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기에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지. 그의 이러한 접근은 경제, 사회, 제도적 현상의 상호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어. 또한 그는 경제학과 사회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 문제를 더 폭넓게 분석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어. 그의 연구는 현대 사회과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군나르 미르달의 연구에서도 사회주의가 반복되는 걸 알았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이에크는 반사회주의적 입장, 미르달은 사회주의적 입장. 결국 사회주의 자체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암호의 답, 사회주의겠군.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단서를 찾아 암호의 독 완료했습니다. 복구시킨 수상자 명단은 본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